엄마, 여기 공기 좋아요. 당분간 여기 계세요. 걱정 마세요. 자주 올게요. 차 창문이 올라갔다. 검은 승용차가 출발했다. 흙먼지가 일었다. 윤정래는 낡은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산길에 빗소리가 울렸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정래는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다. 아들 강태훈의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밝은 척하던 목소리, 떨리던 목소리, 거짓말. 정래는 한숨을 쉬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녹슨 열쇠였다. 오래전 받았던 것.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다. 집 문을 열었다. 끼익 소리가 났다. 안은 어두웠다. 먼지 냄새가 났다. 오래 비어있던 집의 냄새. 정래는 안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거실이 작았다. 가구는 없었다. 벽지가 벗겨져 있었다. 부엌으로 갔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나왔다. 다행이었다. 방으로 갔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비냄새와 함께 정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다. 조용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정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났구나.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정래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아들이 자기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거짓말을 산속 폐가에 버리려는 계획을. 하지만 막지 않았다. 왜? 정래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 시험이었다. 마지막 시험.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과가 이것이었다. 정래는 일어섰다. 창밖을 보았다. 산과 나무뿐이었다. 마을도 멀었다. 혼자였다. 완전히.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정래는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 남편이 떠난 후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며 아들 하나 키우며 줄곧 혼자였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된 것뿐. 정래는 가방을 열었다. 옷 몇 벌, 약, 통장, 그리고 서류 한 장, 토지 등기부등본. 정래는 서류를 보았다. 30년 전 아무도 관심 없던 시골 땅. 당시 헐값에 샀었다. 반찬 장사로 모은 돈 전부를 들여서 사람들이 말렸다. 무슨 땅이냐고. 쓸모없다고. 하지만 정래는 샀다. 미래를 위해. 그 땅은 지금 물류센터 부지가 되어 있었다. 보상금이 나왔다. 큰 돈이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숨겼다. 왜? 또 시험이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아들이 어떻게 변할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래는 서류를 접었다. 가방에 다시 넣었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지붕에서 물이 샜다. 정래는 양동이를 찾았다. 창고에 있었다. 물이 떨어지는 곳에 놓았다. 똑똑 소리가 났다. 정래는 다시 앉았다. 생각했다. 내일부터 뭘 할까? 청소부터 해야 할 것 같았다. 집이 너무 더러웠다. 물도 길어야 했다. 마실 물이 필요했다. 장작도 구해야 했다. 추울 테니까.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정래는 평생 일했으니까. 쉬는 게 더 어색했다. 밤이 깊어졌다. 정래는 누웠다. 바닥이 딱딱했다. 하지만 잠이 왔다.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 혼자 맞이하는. 며칠 전 정래는 아들네 집
작은 방에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다. 거실에서 나는 소리. 며느리 이선영의 목소리였다.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요? 조금만 참아. 아들 태훈의 목소리. 조금이 언제까지예요? 벌써 몇 년째예요. 엄마가 어디 갈 때도 없잖아. 요양원 보내요. 돈이 없어서 못 보내. 그럼 어떡하라고요? 내가 방법 생각해 볼게. 정래는 벽에 기대 앉아 들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대화였으니까. 정래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 아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 모두 알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돈도 없었으니까. 아니, 있었다. 돈은.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왜? 시험이었다. 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 돈이 없어도 엄마를 지킬 사람인지 아니면 결국 버릴 사람인지. 정래는 일어났다.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있었다. 예금 잔액은 얼마 안 됐다. 아들에게 보여준 통장. 진짜 통장은 다른 곳에 있었다. 변호사 한도윤에게 맡겨둔. 도윤은 정래의 오랜 지인이었다. 시장에서 알게 된. 정래는 전화기를 꺼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답장이 왔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래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누웠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응? 잠깐 나와보세요. 정래는 나갔다. 거실에 태훈과 선영이 앉아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앉으세요. 정래는 앉았다. 태훈이 말을 꺼냈다. 엄마, 저희가 좋은 곳을 찾았어요. 어디? 시골에 있는데요. 공기 좋고 조용해요. 요양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정래는 알았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언제 가요? 이번 주말에. 알았어. 태훈은 놀란 것 같았다. 반대할 줄 알았나 보다. 선영도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정래는 방으로 돌아갔다.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이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약간의 돈, 그리고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30년 전의 선택. 그때도 모두 말렸었다. 왜 그런 땅을 사요? 쓸데없는 곳인데. 하지만 정래는 샀다. 직감이었다. 언젠가 가치가 있을 거라는. 그리고 맞았다. 10년 전쯤부터 그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들어섰다. 정래의 땅 가치도 천문학적으로 올랐다. 5년 전 물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땅을 팔라고. 정래는 팔지 않았다. 대신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 물류회사는 받아들였다. 정래는 대주주가 됐다. 아무도 몰랐다. 시장 반찬 가게 주인이 대기업 주주라는 것을. 정래는 그렇게 살았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속으로는 준비하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의 시간이 온 것이다. 주말이 됐다. 태훈이 차를 가져왔다. 출발할까요? 정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가방을 들고 차에 탔다. 선영은 배웅도 안 나왔다. 차는 출발했다. 도시를 벗어났다. 고속도로를 달렸다.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산길을 올라갔다. 1시간쯤 갔을까? 차가 멈췄다. 낡은 집 앞이었다. 태훈이 말했다. 엄마, 여기 공기 좋아요. 당분간 여기 계세요.
정래는 차에서 내렸다. 가방을 들고 태훈이 열쇠를 건넸다. 안에 물도 나와요. 괜찮을 거예요. 정래는 받았다. 태훈이 차에 탔다. 창문을 내렸다.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 정래는 알았다. 하지만 웃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차가 출발했다. 멀어졌다. 사라졌다. 정래는 홀로 남았다. 빗속에 혼자 같은 시각. 차 안. 태우는 핸들을 잡고 산을 내려갔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돈이 없었다. 집도 좁았다. 아내는 불평했다. 엄마를 모실 여유가 없었다. 태우는 자기 합리화를 했다.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강태훈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한도윤입니다. 변호사요? 태훈은 당황했다. 무슨 일이세요? 윤정래 대표님의 대리인입니다. 대표님. 태훈은 멈칫했다. 제 어머니요? 네. 무슨 대표요? 태성물류 대주주이십니다. 태훈은 차를 세웠다. 뭐라고요? 어머님께서 30년 전 구입하신 토지가 현재 물류센터 부지입니다. 지분 투자로 전환하셔서 현재 대주주이십니다. 태훈은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태훈은 차를 돌렸다. 서울로 향했다. 법무법인에 도착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태훈은 앉았다. 손이 떨렸다. 도윤이 서류를 꺼냈다. 이것이 어머님 소유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태훈은 봤다. 윤정래 명의 30년 전 취득. 그리고 이것이 현재 회사 지분율입니다. 35%. 태훈은 숨이 막혔다. 이게 진짜예요? 네. 그럼 우리 엄마가 부자십니다. 아주. 태훈은 고개를 숙였다. 멍했다. 도윤이 말했다. 어머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셨지만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건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태훈은 일어섰다. 어디 계세요? 모릅니다. 뭐요? 어머님께서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태훈은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에게 전화했다. 꺼져 있었다. 다시 걸었다. 역시 꺼져 있었다. 태훈은 도윤을 봤다. 제발 알려주세요. 어디 계신지.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버렸어요.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제발.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뜻입니다. 태훈은 주저앉았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엄마를 산속에 버리고 내려오던 그 시간. 자기는 뭘 한 거지. 태훈은 울었다. 처음으로. 정말로. 태훈은 산으로 돌아갔다. 폐가로. 엄마를 버린 그곳으로. 차를 세우고 뛰어갔다. 엄마.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엄마. 다시 불렀다. 메아리만 돌아왔다. 태훈은 집 안을 뒤졌다. 거실, 방, 부엌. 모두 비어 있었다. 마루 위에 뭔가 있었다. 사진 한 장. 태훈이 어렸을 때 엄마와 찍은 사진. 뒷면에 글이 적혀 있었다.
엄마는 여기까지야. 이제 너 혼자 살아라. 태우는 사진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태우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 태우는 일어났다.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차에 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아니, 그곳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태우는 시동을 걸었다. 서울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내 선영이 거실에 있었다. 다녀왔어요?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이 다가왔다. 어머니는 잘 계셨어요? 태우는 선영을 봤다. 당신 알았어? 뭐요? 엄마가 부자라는 거. 선영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물류회사 대주주야.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게 진짜예요? 응. 선영의 얼굴이 변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릴 시험한 거야. 시험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선영은 입을 다물었다. 태훈이 말했다. 우린 떨어졌어. 완전히. 선영은 아무 말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태훈이 준비하던 사업 투자 갑자기 취소됐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 계약 해지. 집주인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다음 달부터 계약 연장 안 됩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 태훈은 알았다. 지금까지 자기 기반은 모두 엄마의 도움 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말없이 엄마가 뒤에서 도왔던 것. 그리고 이제 그 도움이 사라졌다. 태우는 무너졌다. 일주일 후 아내 선영이 짐을 쌌다. 전 친정에 갈게요. 당신 혼자 해결하세요. 선영은 떠났다. 태우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에 처음으로 혼자가 됐다. 엄마처럼. 태우는 바닥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엄마를 버린 그날처럼. 한 달이 지났다. 태우는 집에서 쫓겨났다. 월세를 못 냈다.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갔다. 작은 방, 창문도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돈이 없었으니까. 태우는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했다. 작은 사업만 전전했던 이력.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결국 찾은 건 막노동이었다. 건설 현장. 아침 6시 출근.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었다. 무거운 것을 옮겼다. 시멘트 자루, 철근, 자재. 허리가 아팠다. 손에 물집이 생겼다. 하지만 참았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점심시간. 태우는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혼자. 다른 인부들은 모여서 떠들었지만 태우는 끼지 못했다. 어색했다. 저녁이 되면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샤워하고 누웠다. 온몸이 쑤셨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는 이걸 평생 했구나.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태우는 눈물이 났다. 이제야 알았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하지만 늦었다. 엄마는 이미 떠났다. 태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 번호를 봤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매일 확인했지만 변함없었다. 태우는 문자를 썼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송.
하지만 읽지 않았다. 계속 안 읽혔다. 태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잠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후회만 밀려왔다. 2달이 지났다. 태우는 건설 현장에서 잘렸다. 실수가 잦았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현장 소장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만 나와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다시 백수가 됐다. 다른 일을 찾았다. 배달 아르바이트, 오토바이를 빌려서 음식을 배달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달렸다. 추웠다. 손이 꽁꽁 얼었다. 하지만 쉬지 않았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미끄러졌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망가졌다. 수리비를 내야 했다. 태우는 주저앉았다. 길바닥에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 이게 내 인생이구나. 혼잣말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태우는 혼자 일어났다. 오토바이를 일으켰다. 천천히 끌고 갔다. 수리소로 발을 절뚝거리며 석 달째 태우는 식당 일을 시작했다. 작은 국밥집 설거지 담당이었다. 최저시급. 하지만 받아들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첫날 출근. 사장이 앞치마를 건넸다. 열심히 하세요. 네. 태우는 싱크대 앞에 섰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다.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기름기가 많았다. 잘 지워지지 않았다. 손이 빨개졌다. 하지만 계속했다. 점심시간. 손님이 몰렸다. 그릇이 끝없이 들어왔다. 태우는 쉬지 않고 씻었다. 땀이 났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녁까지 계속. 일이 끝났을 때는 밤 10시였다. 태우는 앞치마를 벗었다. 손을 봤다. 빨갛게 부어 있었다. 물집도 생겼다. 사장이 다가왔다.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사장이 웃었다.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네요. 대부분 하루 만에 그만두는데. 태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사장이 봉투를 건넸다. 오늘 일당이에요. 감사합니다. 태우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태우는 걸었다. 고시원까지 1시간 거리였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엄마도 이랬을까? 매일 시장에서 일하고 늦게 집에 돌아가고 혼자.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엄마의 삶이. 며칠이 지났다. 태우는 식당 일에 익숙해졌다. 설거지 속도도 빨라졌다. 요령도 생겼다. 사장이 말했다. 잘하네요. 계속 일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럼 주방 일도 배워볼래요? 제가요? 네, 설거지만 하기엔 아까운 것 같아서. 태우는 놀랐다. 자기가 인정받다니. 돈이 아니라 일로. 처음이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우는 주방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재료 손질, 국 끓이기, 반찬 만들기 하나하나 배웠다. 사장이 가르쳐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우는 따라했다. 서툴렀지만 노력했다. 1달이 지났다. 태우는 이제 혼자서도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 사장이 웃었다. 금방 배우시네요. 재능 있으신가 봐.
태훈도 웃었다. 재능,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 컵라면을 사려다 멈췄다. 대신 밥과 김치를 샀다. 집에서 직접 먹으려고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밥을 데웠다. 김치를 꺼냈다. 혼자 먹었다. 맛있었다. 처음으로 자기가 번 돈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다. 태우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기 모습 수척해졌다. 머리도 길었다. 수염도 자랐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보다 살아있었다. 태우는 웃었다.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6달이 지났다. 태우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다. 이제는 주방장 보조였다. 월급도 조금 올랐다.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다. 반지하였지만 창문이 있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태우는 만족했다. 주말, 태우는 방 청소를 했다. 오래간만에 여유가 생겼다. 청소를 하다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이 나왔다. 엄마와 찍은 사진. 산속패가 마루에서 찾았던 그 사진. 태우는 사진을 봤다. 어린 자기와 젊은 엄마. 둘 다 웃고 있었다. 언제 찍은 사진이었을까? 태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다. 엄마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었다. 그때 찍은 사진. 엄마는 행복해 보였다. 태훈도. 하지만 언제부터 변했을까? 태우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파랬다. 봄이 오고 있었다. 태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 번호를 봤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혼잣말했다. 엄마, 저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태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으니까. 다음 날 식당에 손님이 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 변호사 한도윤이었다. 태우는 놀랐다. 선생님. 도윤이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기를? 어머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태우는 가슴이 뛰었다. 엄마가요? 네. 엄마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요. 태우는 눈물이 났다.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이 말했다. 잘 지내시던데요? 네. 이제 조금 괜찮아요.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도윤은 국밥을 주문했다. 먹고 갈게요. 태훈이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밥을 끓였다. 그릇에 담아내왔다. 도윤이 먹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힘으로 사시는 거죠? 네. 대단하시네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럽습니다. 도윤이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계산을 했다. 나가면서 말했다. 어머님께 전하겠습니다. 아들이 잘 지낸다고. 엄마, 어디 계세요? 도윤은 웃었다.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 태우는 그 자리에 섰다. 가슴이 뜨거웠다. 엄마를 만날 수 있다. 언젠가. 태우는 다짐했다. 그때까지 더 열심히 살자. 엄마께 떳떳한 모습으로. 1년이 지났다. 태우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다. 이제는 주방장이었다. 사장이 나이가 들어 물러나면서 태훈에게 맡긴 것이다.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훈은 책임감을 느꼈다.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재료를 손질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내왔다. 밤 10시까지 일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다.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요. 주방장님 솜씨가 대단하신가 봐요. 태우는 뿌듯했다. 자기 손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어느 주말 태우는 외출했다. 오래간만에 차를 빌렸다. 어디론가 향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갔다. 물류센터가 보였다. 태성물류, 엄마의 회사. 태우는 차를 세웠다. 내려서 건물을 봤다. 크고 웅장했다. 엄마가 이런 걸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태우는 건물 앞에 섰다.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멈췄다. 아직 아니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태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건물을 향해, 엄마를 향해. 잘 지내세요, 엄마.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태우는 돌아섰다. 차에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원룸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좁지만 깨끗한 집. 태우는 만족했다. 이게 자기 집이었다. 혼자 힘으로 얻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봄바람이었다. 따뜻했다. 태우는 창가에 섰다. 밖을 봤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봄을 즐기고 있었다. 태운도 봄을 느꼈다. 마음속에서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늦었지만 확실히 어느 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운 씨, 네, 선생님. 어머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태우는 숨이 멎었다. 정말요? 네, 내일 오후. 시간 되시나요? 네, 됩니다. 그럼 사무실로 오세요. 태우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드디어 엄마를 만난다. 1년 만에. 다음 날 태우는 옷을 꺼냈다. 깨끗한 셔츠, 다림질한 바지, 정성껏 입었다. 거울을 봤다. 수척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준비가 됐다. 도윤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접수 직원이 안내했다. 안쪽 회의실입니다. 태우는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회의실 문 앞에 섰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문을 열었다.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은 여자. 뒤통수만 보였다. 하지만 알았다. 엄마였다. 엄마. 태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내가 돌아봤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조금 수척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강했다. 앉아라. 태우는 앉았다. 마주보고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태운이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래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운이 계속 말했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래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필요 없어. 엄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봤어. 태우는 놀랐다. 알고 계셨어요? 응. 처음부터요? 그래. 정래가 말을 이었다. 힘들게 사는 거 다 봤어.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정래가 물었다. 왜 연락 안 했어? 부끄러워서요. 뭐가? 엄마를 버린 제가. 정래는 한숨을 쉬었다. 넌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네, 내 자신을 버린 거지. 태우는 정래를 봤다. 정래가 설명했다.
엄마 돈 바라고 엄마 옆에 있는 건 진짜 너 자신이 아니야. 혼자 힘으로 사는 지금이 진짜 너야. 태우는 눈물이 났다. 정내가 계속 말했다. 이제야 내가 보여. 엄마한테. 엄마, 잘 살고 있더라. 태우는 울었다. 정내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한참 후, 태훈이 말했다. 엄마처럼 살아보려고요. 내가 뭘 어떻게 사는데? 혼자 힘으로, 떳떳하게. 정내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로를 봤다. 1년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시간. 도윤이 차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정래가 물었다. 식당 일 계속할 거니? 네, 재미있어요. 그래. 엄마는요? 나도 일 계속해.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대화가 이어졌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예전과는 다른 대화. 서로 존중하는 시간이 흘렀다. 해질녘이 됐다. 태훈이 일어났다. 이만 가볼게요. 그래. 태훈이 문을 향해 걸었다. 멈추고 돌아봤다. 엄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정래가 웃었다. 언제든지 와. 태훈도 웃었다. 네, 엄마. 태훈은 나갔다. 정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정래는 미소 지었다. 아들이 돌아왔다. 진짜 아들이. 2달 후, 정래는 시장을 걸었다. 오래간만이었다. 1년 반 만에 옛날 가게 터가 보였다.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익숙한 풍경이었다. 정래는 골목을 걸었다. 사람들이 인사했다. 어머, 정래 씨. 오랜만이네요. 정래는 웃으며 인사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골목 끝에 작은 국밥집이 보였다. 정래가 일하던 식당과 비슷한 곳. 정래는 들어갔다. 안에서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남자. 태훈이었다. 정래는 말없이 봤다. 태훈은 열심히 그릇을 씻고 있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정래가 다가갔다. 손님 받아요? 태훈이 돌아봤다. 정래를 보고 놀랐다. 엄마, 국밥 하나 주세요. 태훈이 웃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태훈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정래는 자리에 앉았다. 식당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정돈되어 있었다. 태훈이 만든 공간. 자기 손으로. 잠시 후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맛있게 드세요. 정래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뜨거웠다. 맛있었다. 맛있네. 태훈이 웃었다. 다행이에요. 정래는 국밥을 먹었다. 천천히. 태훈은 옆에 앉았다. 엄마를 봤다. 정래가 물었다. 힘들지 않니?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네. 태훈이 말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일이 좋아요. 그래.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해요. 정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그랬어. 시장에서 일할 때. 네. 손님이 맛있다고 하면 기뻤지. 돈보다 그게 더. 태훈은 처음 알았다. 엄마도 그랬다는 것을. 정래가 국밥을 다 먹었다.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정래가 일어났다. 계산을 하려 했다. 태훈이 손을 저었다. 엄마는 공짜예요. 그럼 안 되지. 괜찮아요. 정래는 웃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 네, 자주 오세요. 정래가 나가려 했다. 멈추고 돌아봤다. 태훈을 봤다. 한참. 그러고는 말없이 태훈에게 다가갔다. 손을 뻗어 태훈의 등을 쓸어줬다. 부드럽게, 천천히. 태훈은 가만히 있었다. 엄마의 손길을 느꼈다. 따뜻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엄마의 온기. 정래가 말했다. 수고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제 됐어.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태훈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정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정래가 손을 내렸다. 태훈을 보며 웃었다. 다음에 또 올게. 네, 엄마. 정래는 나갔다. 태훈은 문 밖을 봤다. 엄마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천천히.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하지만 당당했다. 태훈은 손을 흔들었다. 정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알았을 것이다. 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골목 끝에서 정래가 멈췄다. 돌아봤다. 태훈과 눈이 마주쳤다. 정래가 손을 들었다. 작게 흔들었다. 태훈도 흔들었다. 두 사람은 웃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하늘에서 눈처럼 흩날렸다. 정래는 다시 걸었다. 태훈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각자의 길을. 하지만 이제는 연결되어 있었다. 진짜로. 늦었지만 봄이 왔다. 두 사람에게 새로운 계절이